밀양 관아의 새벽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조심스레 문 앞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부임한 사또가 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에 따르면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첫날 밤을 넘긴 관리가 없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밀양 사또 자리는 언제부터인가 죽음의 자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조선시대 경상도 밀양이었습니다. 낙동강 줄기를 따라 자리 잡은 이 고을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고을 전체에 짓눌린 침묵처럼 흐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침묵은 한 젊은 여성의 죽음에서 비롯되었으며 수십 년이 흘러도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밀양 고을 관리의 딸 아랑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자란 그녀는 총명하고 마음이 고왔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것은 빛나는 삶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알려하지 않았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봄밤 아랑은 집을 나섰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왜 그날 밤 밖으로 나갔는지, 누구를 따라갔는지 공식적인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뿐이며 그 밤에 대한 진실은 오랫동안 땅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 고을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어버렸다는 설이 있으며 당시 힘있는 자들의 묵인 속에 한 여성의 죽음이 그대로 묻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은폐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밀양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관아에서 첫날 밤을 보낸 뒤 이유 모를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우연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명, 두 명, 그 다음에도 또 한 명 밀양에 부임하는 관리들이 첫날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었고 공식 기록조차 뚜렷한 설명을 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을 전체에 이름 붙이기 어려운 공포가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밀양 사또 자리는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저주받은 고을이라 했고 어떤 이는 그곳에 부임하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향해 걷는 일이라 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무리 깊어도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거나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을은 그렇게 오래된 비밀을 아는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스스로 자원하여 밀양에 부임하겠다고 나선 한 관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담력이 남달랐다는 이 인물은 두려움이 아닌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그 자리를 택했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고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만류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관아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관아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억울하게 죽은 여성의 원혼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공포를 주려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증언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목소리가 마침내 한 사람에게 닿은 밤이었다는 전설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억울하게 빼앗긴 목숨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자신을 해친 자가 누구였는지, 자신의 유해가 어디에 버려져 있는지를 전했다는 설화가 오랫동안 전해집니다. 오랜 세월 눌려있던 진실이 한밤의 이야기로 흘러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이 전설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날이 밝자 그 관리는 원혼이 가리킨 장소를 찾아 나섰고 그곳에서 실제로 유해를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랜 세월 방치된 채 잊혀있던 그녀의 흔적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발견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실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상이 드러나면서 관련자가 처벌을 받았고
유해는 비로소 제대로 수습되어 안장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관아에서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수십 년 만에 고을에 찾아온 평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질문들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다는 견해입니다. 권력 있는 자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이 공권력에 의해 묵인되고 그 진실이 수십 년간 봉인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이 가설은 당시 조선 사회의 신분 질서와 여성보호 체계의 취약함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도 쉽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 관리가 연이어 죽었다면 그 원인을 왜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의 은폐가 이루어졌다 해도 관리들의 잇따른 사망은 조정의 주목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진실이 그토록 오래 묻혀 있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미스터리입니다. 두 번째 시각은 이 이야기 전체가 민중의 집단 기억이 빚어낸 서사라는 해석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여성을 위해 공식 제도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원혼 이야기라는 형식을 빌려 진실을 남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과 권력이 침묵할 때 이야기가 그 자리를 대신해 수백 년을 살아남았다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 역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관리들의 실제 죽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로만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 죽음들이 이야기 속에서 과장되거나 덧붙여진 것이라면 원래 사건의 진실과 전설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전설과 역사는 여기서 서로를 가리키며 끊임없이 맴돕니다. 오늘날까지 이 이야기의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전설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관리들이 연이어 숨진 첫날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십 년 동안 진실을 봉인해 온 것이 누구였는지 그 답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수백 년을 살아남은 이야기뿐입니다. 아랑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에 의해 지워진 한 사람의 이름을 되찾으려는 오랜 싸움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 싸움이 제도가 아닌 이야기를 통해 수백 년을 이어왔다는 사실이 어쩌면 이 전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갖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 전 밀양의 그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끝내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진실을 향한 어떤 끈질긴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